감성의 바다로 빠져들고 싶은 그런 날, 그대에게 보낼게요. 스타일리스트 반편지 2.0. 엄마, 내 그 갈색 코트 못 봤어? 그거 너무 더러워서 어제 세탁소에 맡겼는데?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내 옷을 마음대로 만져? 나 지금 MT 가는데 입으려고 했단 말이야. 저번에도 내 방 마음대로 들쑤셨으면서 진짜 짜증나.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 오늘은 우리 수달 유치원 친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려볼 거예요. 나는 달콤핑 할래. 야, 달콤핑은 내 거야. 너희 싸우지 마. 우리 소리는 누구 그릴 거야? 저는 우리 엄마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지나고 나서야 곁에 있던 사람과 순간의 소중함을 느꼈던 경험 다들 있나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중함은 그것이 내 곁에 없을 때 비로소 느껴지죠. 지난 한 해 어떤 사람들이 당신 곁을 찾아오고 또 떠나갔나요? 오늘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름 붙일 수 있던 소중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669화 반편지 2.0 지나고 나서야 남는 얼굴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수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MC 스타일리스트의 피어난 한떨기 살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영하로 떨어져서 밖에 나가기가 망설여지는 강추위입니다. 저는 이런 한겨울이면 뜨거웠던 여름 생각나는데요. 그땐 쨍쨍 내리쬐는 햇빛 아래 그늘을 찾았는데 지금은 그 그늘보다 뜨거운 햇볕이 그리워집니다. 여름은 늘 올 거라 생각했기에 그 계절을 특별히 붙잡지 않았습니다. 수달 여러분에게도 그런 당연함에 가려졌던 소중함이 있지 않나요? 일상 속에서 또는 특별한 만남 속에서 마주한 이름 붙이지 못한 채 지나쳤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의 패널 모셔봤습니다. 루트님, 소리님, 에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타일리스트 채널의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리는데요. 스타일님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한 분씩 자기소개 들어볼까요? 먼저 루트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것들이 지나가기 전에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싶은 루트입니다. 와, 너무 멋진 닉네임인데요? 혹시 닉네임 의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루트가 정한 닉네임의 이유는 살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원하는 것을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길을 의미하는 루트라고 짓게 됐습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저는 처음 루트 들었을 때 수학 공식에 나오는 그 루트인가 했거든요. 네. 근데 길을 의미하는 뜻에서 루트였군요. 너무 잘 어울리는 닉네임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소리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겐 따뜻한 위로로 닿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다정한 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와, 너무 멋진 닉네임이다. 여기도 정말 잘 어울려요. 따뜻한 울림을 주고 싶은 소리님의 닉네임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에코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달님들의 마음에 남아올릴 이야기 에코입니다. 울림을 주는 에코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에코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간단한 각오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에코는 한 네. 번 말하면 마음에 남아올린다는 의미인데요. 네. 저 역시도 울림 있는 말과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수달님들의 기억에 남아있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좋은 의미예요. 세 분의 새로운 패널들과 함께 하는데 세 분 다 너무 멋진 닉네임과 멋진 각오로 함께 시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모두들.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하는 첫 방송이라서 저도 정말 설레네요. 막 저의 긴장했던 첫 방송 날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수달님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
읽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665화 사연이 쓰다 감정통신 이상 감지에서 따봉 또치야 고마워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헉, 설기님, 저도 울었던 영화 질문 듣자마자 그대를 사랑합니다 생각했어요. 책은 천설란 작가님의 1000개의 바람 추천드립니다. 도서관에서 읽다가 펑펑 울어서 민폐가 되었던 기억이... 라고 토치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 사실 이 댓글 보자마자 되게 놀랐어요. 제가 되게 슬프게 본 영화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를 추천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공감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1000개의 파랑이라는 책도 제가 좀 울고 싶을 때 슬픈 책으로 좋은 책들을 추천받았는데 그 책 중에 하나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루트님께서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666화 반편지 2.0 마고 어린이의 새 책장에 빵진님께서 하이데거는 죽음이 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미리 바라보고 본질적 실존을 깨달으라고 하더라고요. 패널 분들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간접적으로 배우신 것 같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와, 진짜 멋있는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마고 어린이 책장 방송이 전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빵지님께서 하이데거 철학과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할 방송도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거든요. 죽음과 소중함은 어쩌면 어느 부분에서 맞닿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리님께서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오프 더 레코드 우리의 휴학 어드벤처 크리스마스 편에서 닉네임 WEII님께서 2000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와, WEII님 저에게 무려 2000개씩이나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네, 저희가 동아리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잘 쓸 테니까요. 후원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다님들이 오늘도 저마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어요. 댓글은 수달님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통 창구이니만큼 수달분들은 시간 괜찮으실 때 댓글 쓱 남기고 가주세요. 그냥 가기 아쉽잖아요. 수달님들의 관심과 댓글은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러 가보실까요? 그럼 669화 반편지 2.0 지나고 나서야 남는 얼굴들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소중함인데요. 누군가에겐 오래 키운 강아지가, 연인이 선물해준 선물이, 힘들 때 곁을 내주고 응원해준 친구가 소중할 수 있습니다. 소중함은 어떤 사람일 수도, 물건일 수도, 음악일 수도, 아니면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겐 어떤 소중함이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시나요? 먼저 각자에게 소중함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이 소중한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 설기가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저에게 소중함은 아끼고 지키고 싶은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린 이유는 뭔가 소중한 게 있다 하면 저는 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중함이란 지키고 싶은 대상, 감사한 대상이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혹시 에코님은 소중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에코에게 소중함이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붙잡아둘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나간 뒤에야 같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에코님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루트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 루트는 오랜 시간을 들인 것들이 소중한 것 같아요. 엄청 비싼 최신형 컴퓨터보다는 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인이나 내가 아끼는 옷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긴 시간을 들인 만큼 감정이 더 쌓이게 돼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물건이나 사람이나 시간에 비례해서 정이 쌓여가지고 더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리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 소리는요. 네. 앞서서 에코님이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네. 소중함이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소중해서 되돌릴 수 없고 지금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중한 건 결국 지금 존재하는 것들에서 비롯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모든 패널분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멋진 정의들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패널분들에게 각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루트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루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래도 가족인 것 같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함께한 사람들인 만큼 가장 많은 감정들이 쌓여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죠. 가족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소중한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럼요. 다음으로 에코님이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에코에게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네.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왜냐면은 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리고 또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네.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가던 순간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추억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라고 결정해봤습니다. 저 설기가 생각한 답이랑 너무 비슷해서 놀랐거든요. 저도 요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거는 요즘의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있고 몸도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날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언젠가 내가 이 순간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것만 같다. 그런 감각이 번뜩번뜩 들 때면 그 순간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님에게 소중한 것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 소리는요. 네. 정말 소름 끼치게도 에코님과 네. 설기님과 저 또한 네.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저희 다 통했네요. 다 통했네요. 대박. 왜냐면 네. 여러분들 혹시 엄청 유명한 짤은 아니지만 유퀴즈에서 배우 서현진 님이 나와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그 짤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시간이 소중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바로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저희 엄마도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다. 네. 즐기자.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영향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각자 다양하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계시네요. 모두 저마다의 따뜻함을 품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몽글해지네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소중함을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해 기록하시기도 하나요? 소중함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번에는 에코님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래요? 저 에코는 소중함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근데 네. 거창한 이야기를 작성하기보다는 네. 제가 갔던 맛집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날 일상 같은 것들을 네. 계절별로 오. 뭐 봄, 여름 약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올리는 편이에요. 정말 좋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거는 네. 가끔씩 제가 예전에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 네. 그때의 분위기나 네. 아니면 같이 있었던 친구들 뭐 이런 기분 같은 게 네.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잊고 지냈던 일들도 블로그에 제가 남겼던 글과 사진을 보면서 네. 다시 약간 그때의 기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약간 촤라락 펼쳐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네. 그러면 그 블로그는 친구분이나 다른 분들이랑 공유하시기도 하나요? 네, 공유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대부분은 네. 소장용. 아, 진짜요? 개인 소장용? 네네. 정말 좋네요. 다음으로 루트님 계속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 루트는 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중함을 기록하는 것 같은데요. 네. 기분이 좋은 순간이나 감동을 받은 순간, 네. 다시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은 순간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요즘 들어 다른 방법, 예를 들어 노트에 글을 적는 것과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기록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동영상이나 사진보다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나의 노력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네.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도전해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아, 마음이 중요하죠. 맞아요. 진짜 중요하죠. 그럼 다음으로 소리님이 소중함을 기록하는 방법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에게 작은 질문이 있습니다. 뭘요? 이제 새해인 만큼 네. 2026년이 다가왔는데요. 네. 혹시 2026년에 다이어리 구매하셨을까요? 저 설기는 다이어리 구매해야지 미루고 있다가 지금은 일단 그 아이패드에서 작성하는 온라인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곧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사러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구매하셨을까요? 저 에코는 매년마다 교보문고에 사실 가요. 친구들이랑. 네. 근데 다이어리를 구매합니다. 오. 그런데요. 네. 한 5페이지 쓰고 안 써요. 하지만 있다는 거에 의의를. 네, 마음의 의의를 두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루트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만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다이어리를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님의 경우는 어떠세요? 저 소리는요. 네. 연말 행사처럼 네. 다이어리 구경하는 맛으로 이제 서점을 가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예쁜 다이어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 괜히 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하지만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 날에는 네. 진짜 잠에 들려 하다가도 오늘 일기 쓰고 자야겠다 하고 뭔지 알죠. 일어나서 네. 그날의 감정들을 일기장에 눌러서 쓰곤 합니다. 정말 좋네요. 그리고 네. 저는 이 제 다이어리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네. 1년 동안 제가 쓴 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래서 연말에 네. 제가 쓴 글들을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보면 네.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다들 다양한 방법으로 소중함을 멋지게 기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 패널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중함을 기록하고 간직하고 있었네요. 오늘은 각자의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문장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패널분들이 저마다의 경험과 마음으로 골라온 글귀들입니다. 그 문장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기억 어딘가에 조용히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절이라는 말을 거창한 행동으로 떠올리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순간에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문을 잡아줘 느끼는 친절 같은 거죠. 바로 그런 순간들에 대한 글귀를 준비해 오신 루트님,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우연히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났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긴 세월이 지난 후였다. 반가운 마음 반, 어색한 마음 반, 짧게 안부 인사를 건넨 후 다음에 연락하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헤어졌다. 늘 그렇듯이 그날의 기억은 까맣게 잊은 채 바쁜 일상에 휩쓸려 살아가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며칠 전 만났던 그 지인이었다. 다음에 연락하자고 해서 연락했어. 그는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한 번쯤 전화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좋은 시절을 함께 보낸 우리였기에 별일 없는지 묻고 싶었다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지금 내 앞에 놓인 여러 고충도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그 녀석과의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참 좋은 사람이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또다시 가슴에 좋은 사람을 담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온기로 가득 찼다. 살면서 때때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대상이 있다.
만나서 담소를 나누거나 술잔을 기울이지 않아도 작은 추억 하나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그였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전승환 중에서. 와, 진짜 울림이 있는 글귀인 것 같아요. 루터님은 혹시 이 글귀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 루트가 사실 글귀를 가져오게 된 이 책은 제가 입시 준비를 하며 정신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시기에 교보문고에 가서 구매한 책인데요. 네. 책에서 이 글귀를 읽으면서 내가 공부를 마친 뒤에 사회에 나가면 이 글귀에 나온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현재 상황이 아닌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아 인상 깊었던 구절이었기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유를 들으니까 글귀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입시 기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만큼의 마음의 공간이 나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나만의 삶도 벅차니까 보통은. 근데 그런 순간에도 책을 읽으면서 미래를 더 꿈꾸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루트가 제가 가져온 글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친절은 약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강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네. 저 설기가 먼저 얘기해보자면 저는 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느낀 친절도 있지만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혹시 다들 웹툰 쌉초의 난이라고 아실까요? 저 압니다. 알아요? 네. 진짜요? 이게 약간은 웃긴 재밌는 생활툰인데요. 네, 여기에 네.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작가분이 되게 힘든 날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너무 지쳐서 있다가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네. 그 수박이 되게 크잖아요. 네. 네. 작가분이 혼자 들고 가는데 되게 지치고 힘든 순간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행인분이 와서 그걸 들어주더래요, 같이. 대박. 그래서 처음엔 이상한 분인 줄 알고 저 진짜 괜찮아요 이랬는데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신다고 저희 같이 들자고 하면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필 또 비가 왔대요. 그렇게 무거운 게 아이고. 들고 나왔는데 아이고야. 근데 갑자기 또 다른 행인분이 지나가다 두 분한테 안 그러는 척하면서 우산을 계속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듣고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작가님이 되게 좀 당시에 좀 지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네. 순간의 다정함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친절은 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 에코는요. 저는 사실 친절을 네.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 보면 네. 친절은 참고 양보하고 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네. 친절은 어떻게 보면 또 강한 선택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도 네. 바쁘고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때는 네. 사실 굳이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친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소리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소리는요. 네. 저 또한 친절이 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혼자만 생각하고 날카로워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좀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유가 없거나 네. 힘들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네. 그건 정말 단단한 내면의 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 친절은 진짜 강한 증거입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혹시 이에 관련해서 글귀 가져오신 루트님도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저 루트도 네. 세 분과 같이 친절함은 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친절할 수 있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친절함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언제나 친절한 사람은 언제나 내면도 외면도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친절함은 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친절을 받을 때와 베풀 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기억에 남으시나요? 루트님 의견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 루트는 네. 아무래도 친절을 받을 때가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감동? 그런 네. 거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MBTI가 I여서 그런지 네. 사소한 것에서도 되게 고마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최근 이번 1월 1일에 0시에 알바를 하면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네. 퇴근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해주신 것이 네. 정말 기분이 좋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사소한 인사도 또 친절의 한 파트가 되죠. 그럼요. 저 설기도 루트님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 역시 친절을 받을 때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루트님이랑 너무 똑같아서 지금 놀랐는데 저 역시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니까 더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배려와 매너가 느껴질 때 감동받고 좀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에코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앞서 말씀하신 두 분과 살짝 다르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가 조금 더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친절을 받으면 그 순간은 정말 고맙지만 네. 저는 약간 시간이 지나면 살짝 흐릿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또 반대로 네. 내가 베푼 친절은 별일이 아닌 것 같아도 네. 저는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친절을 받았을 때보다 베풀었을 때가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리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전 신기하게도 앞서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한 느낌으로 네. 좋아요. 저는 네. 저 또한 받을 때가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베푸는 것은 네. 그냥 그날 그 순간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라서 네. 저의 경우에는 조금 금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네. 루트님과 설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받은 친절이 그 하루를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받을 때가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의견이었네요. 루트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습관처럼 내민 인사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겐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저 설기도 소식을 들은 지 오래된 초등학교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어지네요. 수달 여러분도 나에게 친절했던 얼굴들에게 새해를 핑계로 잘 지내? 하고 안부 인사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겠다. 또 새해니까 작은 친절을 떠올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죠? 우리는 누군가의 다정함에는 이렇게 쉽게 위로받으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같은 온도의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저 설기가 나 자신을 향한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난 잃어버린 나를 만나고 싶어. 모두 잠든 후에 나에게 편지를 쓰네. 내 마음 깊이 초라한 모습으로 힘없이 서 있는 나를 안아주고 싶어. 난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말을 하지. 넌 아직도 너의 길을 두려워하고 있니? 나의 대답은 이젠 아냐.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릴 기다릴 뿐. 신해철님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저 설기는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나 자신을 놓친 것 같다, 잃는 것 같다 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일에 치여서 저를 챙기지 못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는 나 자신인데 내가 스스로를 너무 돌보지 못했구나 싶어서 나 자신을 좀 더 보살피고 소중히 여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패널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에 대한 소중함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글귀 가져와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를 읽는 선택을 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 에코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상대가 실망할까봐 괜찮은 척하면서 계속 맞춰주곤 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저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또 말을 꺼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네. 그냥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네. 이게 무조건적으로 상대에게 맞춰주는 게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상대를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네. 제 생각과 마음을 오히려 그냥 계속 억누르고 뒤로 숨기는 거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뭔지 알 것 같은 마음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모두 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루트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 루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하는 일이나 공부 등으로 지쳤을 때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화를 낼 때 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속으로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 네.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게 보여준 저의 모습이 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부분인데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상처를 줬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어떤 마음인지 공감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리님께서 경험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 소리는요. 정말 유명한 완벽주의자로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정말요? 진짜요? 따라서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을 알죠. 쓰시죠. 맞아요. 거기에 보통 시간표랑 뭐 자기 알바를 하는지 네. 그런 거를 적어 놓잖아요. 맞아요. 다들 제 생활 시간표를 보면서 정말 많이 놀라 하더라고요. 혹시 진짜요? 헤르미였는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정말 네, 공강도 없는데 네. 알바도 하면서 동아리도 2개나 하면서 네. 조금 많이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달리다 보니까 정작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뭘 위해 이렇게 쫓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소중한 나를 잠시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 솔기도 소리님이랑 비슷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과 대화하는 순간이 평소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 에코부터 말해도 될까요? 너무 네. 좋죠. 저는 대화하는 순간이 사실 많진 않지만 네. 특히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네. 다운돼 있을 때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저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좀 해치우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기분이 안 좋지? 아까 있었던 일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짚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약간 저랑 대화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원인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지 내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많이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 설기가 이어서 말해보자면 저는 요즘에 투두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두리스트. 네, 맞아요. 오늘 네. 할 일들을 쭉 적는데요. 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땡큐라고 해서 오늘 감사했던 걸 밤에 같이 쓰거든요. 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저랑 좀 대화를 많이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런 글을 써보는 건 참 좋은 경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소리님 이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 소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일기장에서 글을 쓰면서 제 자신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사실 머릿속이 복잡했을 때 생각이 막 엉켜있다 보니까 네. 잘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는 일기장이 제 비밀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그 종이 위에다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미래의 저에게도 질문을 하거나 네. 과거의 저에게 정말 수고했다처럼 제 자신과 대화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글로 써보는 게 자신이랑 대화하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루트님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저 루트는 긴장할 때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오. 알바 면접을 본다거나 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긴장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대화를 거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네. 제가 사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그런데 아무래도 다들 아실 박지성 선수가 네. 중요한 경기에 들어갈 때 내가 최고다 라고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요? 그 이후로 저도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네. 스스로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인물에게 영향을 받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1부에서는 소중함의 의미와 무엇이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타인과 나에게 느끼는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소중함은 눈에 잘 보이는 친절로도, 눈에 잘 띄지 않게 조용하게도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뒤늦게 깨달은 소중함과 그 소중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찾아뵐게요. 작년이랑 똑같은 새해는 싫잖아요. 올해는 진짜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 목표만 세워두고 끝난 경험이 있다면 이번 주 목요일 20대 탐구 생활 올해는 이루리라 에서 만나요. 루트야, 왜 밖에서 멍 때리고 있어? 추운데 왜 안 들어가고? 전 또 걔가 눈에서 없어져야 보고 싶어져요. 꼭 끝난 다음에요. 다음, 헤어진 다음, 지나간 다음. 얘 또 취했네. 669화 반편지 2.0 지나고 나서야 남는 얼굴들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소중한 사람이 소중했음을 깨달으시나요? 소중함은 가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남기도 하죠. 소중함은 곁에 있을 때보다 조금 멀어졌을 때 더 선명하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부르던 이름,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 어느 순간부터 그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뒤늦게 알게 된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에코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엄마가 딸에게 양희은, 김창완의 노래입니다. 저 에코가 이 노래를 사실 가져온 이유는요. 네. 이 노래가 그때는 몰랐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가사에 나온 공부해라 아니면 뭐 성실해라 이런 말들은 그 순간에는 잔소리로 사실 들리잖아요.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로 했던 말들이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뒤늦은 이해가 뒤늦게 깨닫게 된 그런 소중함이라는 주제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말하는 순간에는 몰랐던 것들이 지나고 나서야 느껴질 때가 많죠. 맞아요. 저 에코가 이 글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들도 함께 가져와 봤는데요. 뭐예요? 먼저 첫 번째로
엄마에게 꼭 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본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 소리는요. 네. 정말 부끄럽지만 네. 이 말을 언젠간 엄마에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저는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정말 행복했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조금 유명한 말이라서 다들 알 텐데요. 네. 다음 생에는 제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지금 제가 받은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 또한 전달을 해두고 싶습니다. 눈물이 살짝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울컥하는 멘트를 준비해 주셨네요. 저 설기는 사실 없어요. 아, 되게 뜬금없을 수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생각나는 말들을 바로바로 다 말하는 편이라서 진짜요? 네, 말하지 못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저 루트도 엄마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은 없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 타이밍에 말을 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감사하다는 말인데요.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네. 죄송하다는 말은 하긴 하지만 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희생을 해주실 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침밥을 차려주시거나 네. 어렸을 때 차를 타고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 주실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그 순간들에 매번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에코도 사실 루트님과 비슷하게 네. 고맙다는 말을 엄마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네. 그동안 제가 엄마가 늘 해주던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겨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에코님이 준비해주신 글귀처럼 당시에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이때 이런 노력들이 있었구나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라도 지금 이렇게 깨닫고 뭐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인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엄마의 소중함이 유독 크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 설기가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며칠 전에 잠이 너무 안 와서 새벽에 이렇게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저 잠든 줄 알고 불을 꺼주러 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자고 있어서 엄마 내 옆에서 같이 자자 이러면서 침대를 팡팡 두드렸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정말요? 자는데 네, 그때 새벽인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장가 불러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 완전 아기 때 맨날 불러주셨던 자장가랑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데 그거 갑자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이 진짜 소중하도 느껴지는데 소중한 걸 알아도 붙잡지 못한다는 게 좀 슬펐어요. 그래서 엄마 몰래 눈물 조금씩 흘리면서 그렇게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엄마의 소중함 혹은 가족의 소중함이 좀 크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네, 저 소리는요. 네. 사실 특정한 순간보다도 네.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죠. 진짜 맞죠. 다들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저 설기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 에코는 아닙니다. 네, 저 루트도 다르네. 잘 하지 못하는 것 아, 같아요. 진짜요? 아, 저희 집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출근할 때, 뭐 학교를 갈 때도 사랑해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매번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체감을 해요. 그래서 맞죠. 그런 일상의 순간들이 네. 저에게는 엄마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귀한 순간들이네요. 맞아요. 저 에코는 엄마의 소중함을 언제 가장 느꼈냐면 네.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네. 한동안은 맨날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대충 끼니만 때우면서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맞죠. 그때 집밥이 사실 너무 그리웠는데 해 먹을 자신도 없었고 네. 또 용기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네. 집 앞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엄마가 반찬을 이것저것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눈물이 났고요. 그 제 자취방 앞이 네. 살짝 뿌옇게 보였습니다. 아. 네. 정말
정말 크게 느껴지는 사랑이네요. 네. 루트님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 루트는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데 저 혼자 알바 때문에 가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저 없이 여행을 간다고 말을 했을 때는 네.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알바를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네. 사소하지만 항상 반겨주던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그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더 가족들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무엇을 하라고 말해주기보다는 내 자식이 그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만 남겨둔 엄마의 소중함에 대한 에코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때론 엄마와 아빠처럼 가까운 사람이 가장 늦게 깨닫는 소중함일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꼭 지나고 나서야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는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 이어지는 소리님의 이야기에서 그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상대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에 항상 친절해야 한다입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결국 내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와 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귀는 소리님께서 직접 쓰신 글일까요? 아니요. 아,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아, 찾았습니다. 진짜요? 혹시 왜 이 글귀를 골랐는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렸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는 제 고민이 제일 크고 저만 힘든 것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사회라는 넓은 세상에 나와 보니 저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 다들은 각자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을 때 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결국 우리 모두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껴서 이 글귀로 골라봤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패널분들도 혹시 최근에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줬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 설기는 제가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네.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이 조금 힘들어해서 가볍게 상담을 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다음에 직접 만든 쿠키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 상담 때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쿠키 자체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에 이렇게 선생님 하면서 하트해서 줬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네, 저도 일하느라 조금 지친 순간이었는데 굉장히 큰 위로와 힐링이 되었던 기억입니다. 정말 정성이 가득한 그쵸. 쿠키를 그러니까요. 그거 굽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아요. 그거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기까지도 막 포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동이. 그러니까요. 저 에코는 네. 제가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아시죠? 그 점심시간에 네. 엄청 사람 많잖아요. 그쵸. 피크 시간에 네. 카페에 직원 3-4분 계셔도 네. 계속 막 배달 들어오고 네. 사람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급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나중에 좀 주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제 순서가 사실 좀 뒤로 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직원분께서 저한테 커피를 주시면서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휘낭시에를 같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그때 달달한 게 네. 땡겼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커피랑 아시죠? 다들 달달구리. 그쵸. 그럼요. 찰떡궁합이잖아요. 네, 진짜 행복해지잖아요. 그쵸. 그때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네요. 저 루트도 네. 학원에서 나름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네. 학원에서 프린트를 나누어 주는데 반에서 조용한 한 친구가 네. 프린트를 받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고 네.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대신 손을 들고 선생님 여기 프린트 한 장 부족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
말을 하자마자 저도 매우 놀랐거든요. 오. 저도 스스로 당황을 하긴 했는데 네. 사소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용기였어요. 그쵸. 그때 말을 한 뒤에 무언가 자신감이 생기는 듯한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친절이었지만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었군요. 맞아요. 맞죠. 그럼 혹시 소리님은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실까요? 네, 저도 정말 작은 친절이지만 네.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친구랑 놀러 가기 전에 네. 맛집이랑 네. 카페를 미리 찾고 가는 편인가요? 저 설기는 그런 편이에요. 저 에코도 MBTI 극 제2인간으로서 진짜요? 다 찾아봅니다. 저도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인간들만 있나 봐요. 네, 패널분들도 다들 찾아보는 편이네요. 네. 저도 슈퍼 J라서 그냥 제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네. 정말 그냥 자동 반사처럼 네. 맞죠. 그냥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리스트 정리해서 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네. 제 정성을 사실 저는 정성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네. 저의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너무 고맙다. 음. 어쩜 이렇게 우와. 미리 다 찾고 했을까. 네. 자기는 사실 이런 거 찾는 거 잘 못하는데 너가 이렇게 해줘서 우리 너무너무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진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마음이 뭉글뭉글해지면서 네.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좋네요.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캐치함으로써 어떻게 행동했을 때 그게 또 나에게는 하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설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작은 친절함과 다정함을 캐치하는 능력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소중함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주변 분들 다 너무너무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살면서 마주해온 여러 형태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크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았던 순간들,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마음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된 순간까지요. 저는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춥지 않았던 지난 여름이 그리웠는데요. 생각해보니 소중함은 꼭 붙잡아야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한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의 겨울도 잘 아껴줘야겠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달 여러분은 어떤 소중함이 생각나나요? 그럼 저희는 수달님들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또 다른 스타일리스트의 광고 방송 하나 더 듣고 클로징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폭넓은 소재와 장르를 아우르는 믿고 듣는 스타일리스트.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립니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스타일리스트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퐁당 빠져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웬일로 전화를 다 하니? MT 잘 도착했어? 잘 놀고 있지? 잘 놀고 있어. 응? 아까 화내고 나가서 미안해. 더러운 방도 엄마가 항상 깨끗하게 치워주는데 괜히 급한 마음에 화를 내버렸네. 으이그, 그지? 엄마니까 다 해주는 거야. 너 코트는 엄마가 찾아왔어. 고마워. 여기 오니까 엄마 밥 먹고 싶다. 그래, 집 오면 너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해놓을게. 엄마, 보고 싶어. 어머, 얘가 웬일이니?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 지나간 짧은 순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얼굴도 있지만 이름도 표정도 남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간 사람들 역시 함께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기억나는 얼굴만이 아니라 어느 날 겨울 속에 비친 내 얼굴도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이름 모를 사람도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소중함으로 남아있다는 걸요. 오늘 우리가 불러본 건 그런 얼굴이든 얼굴조차 남지 않은 순간이든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름 붙일 수 있게 된 시간과 마음들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설기, 패널의 루트 소리, 에코, 그리고 대본의 루루였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밤 되시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도 만납시다.